이 출자금 자체가 전부 기부 형식이에요. 기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손비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가 돼요. 출연금에 대한 거는 세전 수익의 5% 정도를 떼서 출연금을 쓰게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고,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뗄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어요. 법인세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부분은 대표님이 잘 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대책에 이런 개념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개념의 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동안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질문과 상담이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IT기업 대표님이 요청하시는 사항인데 특히 IT기업은 새해에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계의 IT 인력의 품귀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IT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유난히 근래에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그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대표님께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대한 연봉 협상 거기서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회사에서 대표들이 원하는 방향은 회사를 지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핵심 인재에 대한 부분을 지키고 이동하지 않게끔, 그러면서 이제 제도에 대한 것들, 특히 복지 대책에 대해서 또는 워라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IT기업이 가장 인력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어느 부처에서 만든 제도고, 간단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사내복지기금은 주관되는 부분이 노동청 주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이고요. 그래서 세무적인 요소는 물론 들어있지만은 주관은 노동법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회사도 나름대로 혜택이 꽤 큰 걸로 돼 있고, 뭐 직원들도 혜택이 많은데 회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회사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우선하게 되는 거고요. 대기업까지 해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접목시키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4대 보험 증가나 아니면은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사내복지기금 자체는 기부 형식입니다. 출자 자체가 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손비 처리가 돼요. 모든 것들이 손비 처리가 되는 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도 유리한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방문한 회사는 나름대로 중기업 정도 외감을 받고 중기업인데, 회사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직원도 좋은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어떤 정도의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직원들이 선호를 해요.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복지 대책,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선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겠죠.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복지 대책을 갖출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내 복지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정관이 명시를 합니다. 이것들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명시된 사항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대기업 플러스 대기업 이상에 대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사실상 지금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은 뭐 높은 연봉도 있지만 그에 준하는 걸맞는 어떤 제도들, 학자금 제도, 혹은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자금 이런 것들 복지 제도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반 사람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선호하게 되는데 정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 측면에서의 세제적인 측면, 직원 측면에서의 세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그런 실질적인 복지가 어느 정도 좋아질까요?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나열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대상에 대한 부분이 직원 플러스 임시직 또는 알바 또는 이제 임원이라도 거기에 임원에 대한 그 오너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 급여 생활 형태의 급여자 형태의 그 임원일 경우에는 이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복지가 근속 연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다던가 금품으로요. 그러던가 아니면은 상품권에 대한 내용. 상품권을 전에는 그냥 남발하게 되면 가지금 처리가 되겠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경우에는 적법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안정에 대한 것들 대출을 해준다던가 대출도 이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생활자금 그 다음에 자녀 학원비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녀 학원비까지도 보충을 해줄 수 있는데 뭐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도 가능합니다. 과외도 가능해요. 실제로 학원비.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재능이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도 다 회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 차장, 요번에 좀 그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학원 좀 끊어서 다니지? 또는 취미가 있어? 취미가 있으면 이 취미에 대해서 좀 학원 끊어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뭘 갖추는 게 좋지 않겠어? 회사에서 대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대책이 대기업처럼 획일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융통성 있게 그 직원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첫 질문인데요. IT 기업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직원들 관리, 연봉 협상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기업을 지속적으로 잘 다닐 수 있게 되는 배경 진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전부 세금으로 포함돼 가지고 지출이 더블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도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대기업 수준에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준 것인데 이게 2021년도 2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중소기업까지 대기업의 혜택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코리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구인에 대한 웹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워크넷, 사람인 뭐 이런 채용 맞습니다. 사이트. 예. 네네. 거기 보면은 우리 회사 사내복지기금 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장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가 보장하고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거는 이제 대기업 수준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강력한 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요. 그러면 오늘은 IT 기업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바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직원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직원들은 한 번에 대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제도가 금방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 기틀이 시작됐다고 보면 진짜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생각할수록 참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어떤 회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세제 혜택, 직원의 입장에서 세제 혜택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세제 혜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출자금 자체가 전부 기부 형식이에요. 기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손비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가 돼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고 출연금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 세전 수익의 5% 정도를 떼서 출연금을 쓰게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결손이 나면은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뗄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어요. 기준은 있지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부분은 대표님이 잘 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공유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대책에 너도 잘 살고 당신네들도 잘 살고 이런 개념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개념의 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까지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어떤 IT 기업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도 쓸 수도 있고 더불어 법인세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직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의 제일 큰 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큰 인사이트라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영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표님들이 갖는 궁금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궁금사항만 따로 모아서 다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